일본어로 구다구다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제가 출퇴근할 때 자신이 가사 일을 다 했고 저는 안 했다네요. 전 이 부분이 왜 이렇게 화가 나던지. 오늘은 제 얘기보다 나르 쪽 얘기를 할게요. 좀 웃겼거든요. 안녕하세요, 보통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엔 이혼 재판 최종 신문 직전까지 연습했던 대본을 여러분께 공유해 드렸었죠. 제 변호사와 얘기하면서 질문사항이 자주 바뀌었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리허설을 한 번은 한 상태여서 최종 신문 당일은 그렇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르 남편의 얼굴을 2년 9개월 만에 봐야 된다는 게 위가 쓰릴 정도로 싫었었어요. 당일에 진짜 음식이 잘 안 넘어갈 정도였습니다. 그 표정과 말투, 착한 척 하면서 거짓말을 할 게 뻔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봐야 한다는 생각에 솔직히 죽을 맛이었습니다. 최대한 얼굴을 보지 말자는 다짐을 하고 가정재판소에 갔습니다. 작은 재판실? 뭐라고 해야 돼? 판사, 서기관, 양쪽에 테이블이 있고 20명 정도가 방청할 수 있는 정도의 작은 규모 법정이었습니다. 저랑 변호사가 도착했을 땐 여성 판사와 서기관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르 측 변호사와 나르가 도장을 찍고 있었죠. 그 있잖아요.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선서문. 저도 그 다음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숨 고를 시간도 없이 바로 원고인 저의 신문에 들어갔어요. 센세 하면서 선서 거짓을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같은 선서문을 읽고 판사가 선서를 하였기 때문에 거짓을 고하면 나중에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꼭 경고하고 바로 스타트. 제 변호사가 질문을 했죠. 예행 연습 대본과 유사했기 때문에 전 최대한 상황이 그려지게끔 설명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판사가 이렇게 하다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 짧게 질문하고 짧게 대답하세요 라고 해서 제가 연습했었던 가장 중요한 뒷부분은 호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폭력은 지가 행사해놓고 저더러 다 제가 한 거라든가 나르가 돈을 빼돌리고 가정경제에는 기여하지 않았고 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별거 이후에도 혼인비용이라는 생활비를 달에 7만원씩 줘야 하는 상황이다 라는 그 절절한 억울함을 호소하지는 못했어요. 질문에 대한 답 위주로 바뀌어갔죠. 그래도 제 억울함은 말투와 표정으로 느껴졌으리라 믿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가 이것저것 질문을 해왔는데 되게 건방지셨습니다. 제가 막 덧붙여 얘기하려고 하면 그만 됐어요. 그래도 우리 변호사가 좀 과장되게 쓴 주장 서면을 제대로 짚어내긴 했습니다. 전 거짓말을 할 수 없었고 진실은 이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대로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제 얘기보다 나르 쪽 얘기를 할게요. 좀 웃겼거든요. 당일엔 재판소가 고용한 통역사가 와 있었어요. 나르가 요청했거든요. 나르는 일본에 7년을 살았는데 통역사를 불렀더라고요. 근데 그 통역사분이 아무래도 중국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조선족 분이셨던 것도 같아요. 나르 측 변호사가 나르에게 일본어로 질문하고 통역사가 한국어로 전달하고 나르가 한국어로 답하고 통역사가 일본어로 통역하는 시스템이었죠. 통역을 수월하게 할게요. 아니요. 일본어로 구다구다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나르 측 변호사가 한국어를 할 수 있어서 그나마 틀린 통역을 고쳐가면서 엉거주춤 이어가긴 했는데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시간도 엄청 지체되고 통역사분이 계속 실수를 해주셔서 감정 전달은커녕 일본어로 나르에게 전달하거나 하는 실수가 많아서 판사가 그건 일본어! 한국말로 전달해야지! 라든가 전 웃을 수는 없었지만 속으로 통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또 어이없는 거짓말들을 해댔기에 나르가 울분통쾌 감정이 막 요동쳤습니다.
끝나고 나서 먹을 꼬치 생각도 했다가 나르가 거짓말하면 억울해져서 화가 나기도 했다가 그랬습니다. 우선 나르의 신문 내용을 몇 가지로 요약해봤습니다. 1. 제가 피신을 한 게 아니라 마음대로 집을 나갔다고 해요. 이유는 자기가 화가로서 돈을 못 벌고 저에게 남자가 생긴 것 같다. 둘이 다니던 캠핑을 집 나가기 전 6개월 전부터 솔로 캠핑을 다니기 시작했던 걸로 보아 그때부터인 것 같다고. 법원에서 바로바로 해명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자면 솔로 캠핑은 그지 같은 너를 피해 숨을 쉬기 위해 다닌 거고, 화가로서 돈 못 버는 것보다 네가 한 물리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감옥 탈출을 한 것이란다. 남자는 네가 그렇게 의처증처럼 구속을 하는데 회사 갔다가 집에 가서 가사일을 하느라 만날 시간이 있었겠니? 그리고 회사 회식이 많았던 것처럼 얘기했는데 1년에 한 번이었다. 2. 원고와 별거 전날 1월 24일에 원고 핸드폰을 돌려주면 될 걸 왜 안 돌려주고 그 지경까지 만들었냐는 저희 변호사 질문에 그만하면 돌려주겠다 했는데 원고로부터 폭력이 계속되어서 핸드폰을 돌려줄 수가 없었다라고 나르가 진술했습니다. 애초에 핸드폰을 갈취해 놓고 네가 달라고 폭행을 하지 않으면 돌려주겠다? 말이 됩니까? 신문 현장은 바로 반박하고 싶은 것을 참는 고문의 현장이었습니다. 3. 200만 원에 팔린 그림 가격에 대해서도 제 변호사가 질문했는데요. 저한텐 8호짜리라고 했었는데 3호짜리랍니다. 찾아보니까 정방형 6호 정도에 해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그냥 제대로 된 이미지를 저희 유튜브 커뮤니티에 공개하려고 합니다. 1호 1점에 80만원에 팔았던 놈이 2년 동안 그린 6호 4점에 200만원, 연봉이 100만원인 작가의 작품 따로 공개할게요. 아니다. 5년 동안 그린 게 4점, 그거 4점이니 연봉 40만원 작가. 손무땡. 4. 평소에 등산을 하고 강아지 산책도 했다고 하네요. 산은 내려올 거면서 왜 올라가나 몰라 라고 평소에 등산하는 사람을 바보 취급하던 나르였습니다. 전 강아지 데리고 등산까지는 아니더라도 동산엔 자주 다녀왔는데 혼자 나르는 왜 저런 거짓말을 할까요? 아, 나르시시스트였지.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마지막 제일 화나는 부분입니다. 5. 제가 출근할 때 자신이 가사일을 다 했고 저는 안 했다네요. 전 이 부분이 왜 이렇게 화가 나던지. 왜냐하면 전 회사일 끝내고 집에 가면 나르가 이자카야 가자고 해서 그거 상대해주고 돈 내고 집에 가면 또 집안일이 쌓여 있어서 사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가 다 했대. 가사일을. 최종신문에서 거짓말만 늘어놓는 나라에게 화가 나기도 했지만 통역사분이 너무 일을 잘해주셨네요. 뭔가 다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판사에게 그 뉘앙스가 전해졌으면 했지만 잘 모르겠네요. 확실히 느꼈습니다. 악마는 갱생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판사의 추가 질문은 원고가 당신과 이혼하고 싶은 이유 이해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원고 마음이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 판사도 참 2년 9개월의 재판 기간 동안 그냥 부부관계가 깨진 커플 정도로 보고 있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모든 사건 하나하나에 잘잘못 따지면서 집착하는 걸 관두기로 했습니다. 제가 고생한 시간, 연애기간 포함 10년, 당한 만큼 인과응보로 돌아올 것이라고 나르한테도 반드시 다른 형태로 돌아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수많은 거짓말에 농락당해왔던 저 자신도 사람에 대한 공부가 부족했었으며 상대를 바꿀 수 있을 거란, 변화시킬 수 있을 거란 오만함이 어딘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타깃으로 지내면서 말도 안 되는 비정상적인 경험들을 하며 늪 밖으로 한 발짝 나서지 못했던 것엔 저의 자신감이 부족한 것도 분명히 하나의 요소이기도 하니까요. 진짜 좋은 사람을 초반부터 알아보고 좋은 사람들만 만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겪어야 했던 수련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르 남편을 더 이상 증오하지 않기로 했어요. 인생이,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앞으로 전 계속해서 나르시시스트들에게 당하지 않게끔 에코이스트 분들을 응원하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궁금하신 점 댓글에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판결은 올해 12월 19일에 나는데요. 결과 보고를 끝으로 해방까지 일지 코너는 막을 내리려고 합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결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평온하길 바라며 이상 보통 사람이었습니다.